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지금 하우스 한켠에 보시면 풀이 이렇게 수북하게 자라고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풀 같은 경우는 작물이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없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을 이용해 가지고 이 풀 주변에 또는 풀 줄기를 타고 그 뿌리나 이런데 자생하고 있을 어떤 충, 또 충의 알 또는 균체들이 사실은 이 풀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그곳에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 그럼 작물을 키우면 병원체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키우는 것밖에 안 돼서 작물을 잘 키워내는 데는 약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이제 양분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곳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대한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조금 양분들을 줘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성장할 때 이제 작업하는 방법들, 또 필요한 영양소별로 어떻게 작용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쉽게 말해서 백지 상태가 돼야 그림을 그릴 때도 육안으로 확 뚜렷이 나타나듯이 다른 걸 주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풀을 키워줍니다. 그러면 이 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키워주면 이제 이대로 작물을 이제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주냐면은 이 상태에서 멀칭을 해주는데, 자, 이 멀칭과 관련해서는 제가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특히 고추밭 같은 경우 보시면, 고추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멀칭도 안 했는데 어떻게 풀은 어떻게 제어하냐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거기서 뭐 댓글로 답변을 달아줄 때도 있고, 또 빙초산 지초제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고추 재배하는 과정 중에서도 풀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멀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멀칭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는 이제 상황별로, 그리고 또는 작물별로 좀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죠. 멀칭 종류는 뭐 인터넷 같은 데만 찾아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칭을 하는 방법, 그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안 하는 멀칭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 멀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보시면 두둑부터, 아예 두둑부터, 여기가 두둑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점적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양쪽으로 점적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두둑인데, 두둑이를 완전히 덮고 고랑까지 덮어줘서 풀을 완전히 이제 덮어버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완전 멀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끝에까지 이제 이렇게 양쪽에 가운데 이 축을 넣어가지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이거를 끌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긴 풀들이 이 롤링이 되면서 눌립니다. 눌리면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제 멀칭이 되는 이제 상태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보시면 납작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이쪽에다가 사이드 쪽에 흙을 한 삽씩 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어주면은 꽉 눌려가지고 풀들이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고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선호하는 방식을 깔 건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한쪽은 멀칭이 있고 한쪽은 없죠.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멀칭을 벗겼을 때와 벗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한 달 반 전부터 벗겨놨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뭐 이런 것은 뭐 이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멀칭이 없는 곳에 나온 겁니다. 요거는 근데 놔둘 겁니다. 지금 새비름은 제가 나중에 씨 받아가지고 액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놔두고, 자, 여기 보면 지금 풀들이 그냥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예, 여기처럼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멀칭을 벗겼을 때 안 벗겼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멀칭이냐고 하냐면, 제가 방금 요거는 완전 멀칭이라고 표현을 한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반 멀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 멀칭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롤이 있으면은 바로 롤로 끌고 다니면서 하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걷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보면 저기 지금 저쪽에 깔려고 좀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롤 형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일단은
저렇게 해서 깔면은 방금처럼 저렇게 롤링 하면서 깔면은 수월한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대로 쭉 끝에까지 끌고 가서 이제 이쪽 덮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멀칭인데, 자, 이렇게 한쪽 두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짝 겹치게끔 해서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한쪽으로 덮으면, 자, 덮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덮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위, 이렇게 겹치는 부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기둥 한 칸, 한 칸, 한 칸 이런 식 간격으로 삽으로, 큰 삽 아니고, 보면 이렇게 작은 삽 있어요. 작은 삽, 이렇게 작은 삽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삽으로 퍼서 한 삽씩 퍼가지고 놓으면 이쪽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놓으면은, 두둑 가운데 한번, 그냥 두둑 고랑 쪽에 한번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한번 놓으시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뭐 그렇게 놓으면은 하우스 내부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이게 날아가거나 벗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멀칭과 완전 멀칭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면 이 반멀칭 같은 경우는 가끔씩 풀들이 이런 틈새기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 완전 멀칭은 완전히 이제 덮고 가기 때문에 풀이 이렇게 작물을 심는 그 틈새기 빼놓고는 나올 공간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이 하우스 내부에서 이 완전 멀칭보다는 이 반멀칭이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그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놔두면 이제 가운데에 작물을 심죠. 심고 나서 엄청 더워지는 이제 하우스 내부는 10월달까지도 계속 뜨겁기 때문에 이거를 지열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잠깐 이렇게 걷어가지고 좀 지열을 이리 올라가는 것을 좀 방지해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전멀칭 했을 때는 그 작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작물이 가운데는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덮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벗겨내면 됩니다. 그럼 작물이 가운데서 걸릴 일이 없죠. 그래서 벗겨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벗겼다 씌웠다 하기가 용이합니다, 이 반멀칭은. 그래서 저는 이 반멀칭을 그래서 사용을 주로 합니다. 또는 노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노지 같은 경우도 꼭 이 멀칭 줘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있죠. 이 완전 멀칭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치명적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보시면 풀도 저는 양분으로 사용을 한다겠죠. 그러면 여기서 작물을 고추를 키우든지 뭐 수박을 키우든지 애호박을 키우든지 토마토를 키우든지 했을 때 그 작물에 이제 다 수확이 끝나면 잔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잔사를 이 완전 멀칭으로 했을 때는 이 중간에는 접어서 놔둘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가운데가 작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칭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뭐 벌집은 찢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작물을 뽑아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돌돌돌도 같이 말아가지고 밖으로 다 내가지고 태워버린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반멀칭이 있을 때는 이 멀칭만 반틈 있으니까 그냥 쓱쓱 흙을 눌러 놓는다 하더라도 멀칭이 반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잡아 당겨집니다. 그래서 쓱쓱 쓱쓱 벗겨내가지고 걷어내면 그 상태로 어떤 작물에 있는 상태에서 노타리를 쳐가지고 다시 흙을 반반하게 평탄화 작업 해주면은 다시 더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멀칭을 했을 때와 이 반멀칭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가서 덮어주는 그 작업 속도는 빠른 건 있지만은 반멀칭은 2번 가야겠죠. 두 번 가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 한 번씩 이게
칸으로 한 칸씩 하더라도 또 중간중간에 삐져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거기도 덮어주고, 중간에 좀 중간에 좀 보수 작업을 좀 해주는 작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 빼고 나면은 이 완전 멀칭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풀들을 제어할 때는 이 반멀칭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풀은 저는 가급적 뽑아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덮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빛이 투과가 안 되고 그러면 애들도 이제 고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죽팽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액비화가 바로 돼버립니다. 멀칭을 덮어버리면. 그러면 그곳에다가 점적을 통한다든지 무슨 관주를 해주면 물을 줬을 때 그 땅으로 스미면서 바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되기 때문에 풀들은 이대로 해서 덮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라도 더 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풀을 이용해서 바로 양분화를 만드는 것과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멀칭을 통해서 이 완전 멀칭 했을 때와 반멀칭을 했을 때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지나 가지고요, 한번 어떤 상태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come on! 더담입니다. 멀칭을 통해 가지고 풀 잡초를 뽑거나 베거나 이렇게 풀약 등을 통해 가지고 제어하지 않고 바로 그 상태에서 직접 액비화를 만드는 그 과정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테스트 재배를 하기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작년에 심었던 고추들, 청양고추나 홍고추를 씨가 하우스 내부에서 그대로 노타에 칠 때 같이 토양하고 갈려가지고 싹이 나은 것들을 심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소독하지 않고 바로 지금 심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유발되는지를 봐보려고 한번 심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4개 정도는 삽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완숙 토마토를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저 뒤쪽으로는 이제 방울토마토, 이렇게 마트에서 산 방울토마토를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재미 삼아서 그 좀 물러진 토마토들만 골라 가지고 그거를 잘게 잘란 다음에 씨가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이용해 가지고 파종해서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뭐 저희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수박 수직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은 일반 수박, 뒤쪽으로는 애플 수박, 그리고 저쪽 뒤로는 이제 같은 토마토도 비슷하고 하지만은 위로 올리는 수직 방식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오이하고 애호박 또 같이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포도나무죠. 포도는 나중에 이제 Y자로 수영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올라오는 작물들의 햇빛을 가리지 않는 높이만큼 해가지고 한 허리춤 정도 해서 양쪽으로 Y자로 갈라가지고 이제 유인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포도나무를 심는 곳에 바로 어떤 다른 작물들을 같이 재배를 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거는 한 몇 년 걸리겠죠. 그래서 같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자, 혹시 또 보시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멀칭을 통해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급할 때는 빙초상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제초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축벽 밑으로 제초 작업을 해주는데, 빙초상 같은 경우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타고난 제초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진하게 해서는 하게 되면 또 독성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인체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희석해서 제초 작업을 해주는데, 이제 제초제 같은 경우는 하우스 외부 쪽은 제초제를 활용을 해요. 왜냐면은 그 외부에 있는 풀 같은 거, 잡초 외부에 있는 이제 이런 풀이나 잡초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부 쪽은 제어를 해주는데, 내부 쪽은 제가 어지간하면은 제초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빙초산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작물 있는 곳에 제초 작업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빙초산과 관련된 것은 제 재생 목록에 가보셔도 천연농약 이야기 편에 가보시면은 한 3편, 4편 정도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이제 빙초산으로 해서 처음 막 테스트 했을 때 효과에 대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희석 비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이제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개의 차이점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멀칭을 하고 나서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 지나고 지금 싹 이 고추와 토마토와 그 다음에 수박, 오이, 애호박들을 싹 심어줬는데, 자,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박을 심기 위해서 반멀칭이기 때문에, 수박이나 이런 심어놓은 데는 반멀칭이기 때문에 제가 제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안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빙초산 제초제 이야기 할 때도 한번 반멀칭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물러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바로 액비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액비화가 돼 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주거나 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되면서 이제 물과 함께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기질로서 이제 미생물들의 먹이원이 되기도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는 절반 해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틈 절반 또 절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칭을 해줍니다. 이거를 반멀칭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자, 풀들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도 있죠 지금. 네. 대신에 뭐냐,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풀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뭐가 날이 더우니까 덮어줬더니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풀들이 숨이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채소 같은 거 삶은 물에 살짝 데치면 숨 죽듯이 이런 식으로 숨이 죽어버리니까 볼록볼록하게 붕 떠갖고 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싹 숨이 죽으면서 죽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 번 정도 비닐이 이제 날이 더우면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흙을 덮어놓은 데를 갖다가 쓱 당겨주면서 양쪽으로 한 번씩 당겨주면은 이게 팽팽해지면서 풀을 쫙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작물을 이렇게 심어도 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오늘은 멀칭을 통해 가지고 풀을 제어해 가지고 또 그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영양분으로 만드는 액비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결과를 놓고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